당신 몸속에 철이 있습니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 산소를 나르는 분자, 그 중심에 철원자가 있습니다. 뼈에는 칼슘, DNA에는 인, 폐가 들이마시는 산소, 근육을 이루는 탄소. 이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빅뱅은 수소와 헬륨만 만들었습니다. 딱 두 가지. 나머지 90여 가지 자연 원소, 탄소, 산소, 질소, 철, 칼슘, 인, 전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별입니다. 별이 만들었습니다. 사편에서 최초의 별이 켜지는 순간을 봤습니다. 2억 년간의 어둠을 끝낸 빛. 하지만 그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별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별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 1500만 도. 밀도는 물의 150배. 이 극한 환경에서 수소 원자 핵이 날아다닙니다. 양성자, 플러스 전하, 플러스 끼리는 밀어냅니다. 전기적 반발력. 같은 극의 자석을 가까이 대보면 서로 밀어내죠. 양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가면 강하게 밀어냅니다. 이것을 쿨롱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00만 도의 온도에서는 양성자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빠르게 날아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1500만 도로는 쿨롱 장벽을 완전히 넘지 못합니다. 계산해보면 온도가 10배는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자역학입니다. 양자 터널링.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다뤘던 그 현상. 벽을 뚫고 지나가는 입자. 양성자가 쿨롱 장벽을 넘지 않고 뚫고 지나갑니다.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태양 중심에는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가 많으면 확률이 현실이 됩니다. 매 순간 수없이 많은 양성자가 터널링에 성공합니다. 양성자 4개가 만납니다. 융합합니다.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됩니다. 양성자 4개 질량과 헬륨 핵 1개 질량 같을까요? 아닙니다. 헬륨이 살짝 가볍습니다. 0.7%만큼. 사라진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너지입니다. 이는 mc제곱. 상대성 이론 시리즈에서 본 그 공식. 질량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0.7%. 작아 보이죠? 태양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내초 6억 톤의 수소가 핵융합합니다. 5억 9,600만 톤의 헬륨이 됩니다. 400만 톤이 사라집니다. 이 400만 톤이 순수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내초 400만 톤. 이것이 태양빛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한 에너지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벽돌 100개로 벽을 쌓았더니 벽의 무게가 벽돌 99.3개 무게입니다. 0.7개분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무게가 빛과 열로 바뀐 겁니다. 핵융합은 이런 과정입니다. 가벼운 원소를 합쳐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 질량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별은 이 에너지로 빛납니다. 중력은 별을 안으로 짓누릅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밖으로 밀어냅니다. 줄다리기. 이 균형이 유지되는 한 별은 안정적으로 빛납니다. 태양은 이 줄다리기를 46억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억 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수소는 유한합니다. 수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별은 꺼질까요? 아닙니다. 별은 다음 연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별의 중심에서 수소가 줄어갑니다. 헬륨이 쌓입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거대한 별일수록 빠릅니다. 태양 크기의 별은 100억 년, 태양의 10배 무거운 별은 2천만 년,
태양의 25배 무거운 별은 700만 년. 무거울수록 빨리 태웁니다. 연료가 떨어집니다. 중심부에 수소가 없습니다. 헬륨만 남았습니다. 핵융합이 멈춥니다. 에너지가 끊깁니다. 밖으로 미는 힘이 사라집니다. 중력이 이깁니다. 별의 중심이 수축합니다. 쪼그라듭니다.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하면 뜨거워집니다. 자전거 펌프를 세게 누르면 끝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별의 중심 온도가 치솟습니다. 1500만 도에서 5000만 도, 8000만 도, 1억 도. 이 온도에서 새로운 반응이 시작됩니다. 헬륨 핵융합. 헬륨 원자핵 3개가 충돌합니다. 동시에 3개가 만나야 합니다.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륨 3개가 동시에 만나야 탄소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3개가 만나지 않습니다. 2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헬륨 2개가 만납니다. 베릴륨이라는 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릴륨이 문제입니다.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만들어진 지 1000조분의 1초 만에 다시 쪼개집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3번째 헬륨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확률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계산해보면 이 반응으로는 우주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1953년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 그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우주에 탄소가 존재한다. 그런데 계산상 탄소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없다. 뭔가가 반응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호일이 주목한 것은 공명현상입니다. 오페라 가수가 특정 음을 내면 유리잔이 깨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아무 음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유리잔 고유의 진동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전달됩니다. 핵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릴륨과 헬륨이 합쳐질 때의 에너지가 탄소 핵의 특정 에너지 준위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반응 확률이 수천만 배 높아집니다. 호일은 확신했습니다. 탄소에 그런 에너지 준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실험 물리학자 윌리 파울러를 찾아갑니다. 이 에너지 준위를 찾아달라.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탄소가 존재하니까. 파울러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론가가 실험 결과를 예언하다니. 하지만 실험합니다. 결과 7.65 네가이비. 호일이 예측한 바로 그 에너지 준위가 발견됐습니다. 우주에 탄소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핵물리학의 법칙을 역추론한 겁니다. 파울러는 이 업적으로 198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호일은 받지 못했습니다. 노벨상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큰 누락 중 하나입니다. 3중 알파 반응. 이렇게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소에 헬륨이 하나 더 붙으면 산소. 우리가 숨쉬는 그 산소.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별은 양파처럼 됩니다. 바깥층은 여전히 수소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2개의 용광로가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헬륨도 떨어집니다. 중심에 탄소와 산소가 쌓입니다. 다시 수축. 다시 온도 상승. 6억 도. 탄소가 융합합니다. 네온, 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양파에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20억 도. 산소가 융합합니다. 규소, 황이 만들어집니다. 또 한 층. 30억 도. 규소가 융합합니다. 철이 만들어집니다. 러시아 인형을 떠올려 보세요.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 그 안에 더 작은 인형.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바깥은 수소. 그 안에 헬륨. 그 안에 탄소. 그 안에 산소. 그 안에 규소. 그리고 중심에 철. 층층이 쌓인 원소들.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수소를 태우는 데는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헬륨을 태우는 데는 수십만 년, 탄소는 수천 년, 산소는 수년, 규소는 단 며칠, 마지막은 허겁지겁입니다. 수십억 년 걸린 일생의 마지막이 며칠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철, 여기서 멈춥니다. 철은 특별합니다. 원자 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힘, 이 결합 에너지가 철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안정적인 원소, 철을 융합하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사다리의 꼭대기입니다.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수소에서 시작해 헬륨, 탄소, 산소, 규소를 거쳐 철까지 26단계의 사다리를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력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입니다. 철 핵이 커집니다. 핵 융합이 만든 철이 중심에 쌓입니다. 하지만 철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중력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건물을 떠올려 보세요. 기둥이 건물을 지탱합니다. 기둥을 하나씩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융합이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철 핵의 질량이 태양의 1.4배를 넘는 순간 찬드라세카르 한계, 붕괴가 시작됩니다.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0.1초, 철 핵이 무너집니다. 지구 크기만 한 핵이 서울 크기로 압축됩니다. 0.1초 만에 물질이 안으로 쏟아집니다. 초속 7만 킬로미터, 광 속의 4분의 1. 떨어지던 물질이 중심의 초고밀도 핵에 부딪힙니다. 튕겨나옵니다. 충격파. 안으로 쏟아지던 물질과 밖으로 튕기는 충격파가 만납니다. 폭발. 초신성. 이 폭발의 규모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낼 에너지. 초신성은 이것을 수초 만에 방출합니다. 밝기는 은하 하나와 맞먹습니다. 별 하나가 은하 수천억 개의 별만큼 밝아지는 겁니다. 수주에서 수개월간 빛납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인류는 이 장엄한 순간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1054년, 중국 송나라 천문학자들이 기록합니다. 낮에도 보이는 별이 나타났다. 23일 동안 대낮에도 빛났습니다. 2년간 밤하늘에서 보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개성운이 남아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잔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1572년,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새로운 별을 발견합니다. 금성보다 밝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티코의 발견은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1604년, 요하네스 케플러가 또 하나를 관측합니다. 케플러의 초신성. 이후 우리 은하에서 맨눈으로 본 초신성은 없습니다. 400년 넘게. 하지만 1987년, 대마젤란 은하에서 초신성이 터집니다. SN1987A. 16만 8천 광년 거리. 현대 천문학이 가까이서 관측한 첫 초신성입니다. 이 폭발에서 과학자들은 중성 미자를 검출했습니다. 별의 핵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유령 같은 입자. 중성 미자는 물질을 거의 통과합니다. 별의 바깥층도 그냥 뚫고 나옵니다. 하지만 빛은 다릅니다. 별의 바깥층을 뚫고 나오는데 수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성 미자가 빛보다 몇 시간 먼저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더 빠른 게 아니라 더 빨리 출발한 겁니다. 초신성 이론이 맞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이 폭발이 왜 중요할까요? 폭발 순간, 극한의 온도, 극한의 중성자 밀도,
이 환경에서 원자핵이 중성자를 빠르게 포획합니다. 하나, 둘, 셋, 계속 붙습니다. 붕괴할 틈도 없이. 이것을 R 과정이라고 합니다. R은 레피드, 빠른 중성자 포획. 이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은, 주석, 요오드, 바륨, 주기율표의 상당 부분이 이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별이 평생 만든 원소, 폭발이 뿌립니다.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철, 그리고 폭발 순간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까지 모두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성간가스에 섞입니다. 이 가스가 다시 모여 새로운 별을 만듭니다. 새로운 행성을 만듭니다. 그 위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별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초신성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금, 백금, 우라늄. 이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우주에는 초신성보다 더 극한인 사건이 있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부, 붕괴한 핵.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 중성자가 됩니다.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천체, 중성자별. 밀도를 상상해 보세요. 태양 질량의 1.4배에서 2배. 이것이 지름 20km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 크기. 각설탕 하나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 무게가 10억 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비슷합니다. 각설탕 하나의 에베레스트 산. 초속 수백에서 수만 킬로미터로 회전합니다. 1초에 수백 바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 중성자별이 2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서로의 중력에 붙잡혀 공전합니다. 쌍성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두 별은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시공간의 파도, 에너지를 잃습니다. 궤도가 줄어듭니다. 서서히 수억 년에 걸쳐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마지막 순간 두 중성자별이 나선을 그리며 접근합니다. 초속 수만 킬로미터. 광 속의 3분의 1. 충돌. 이 순간 벌어지는 일은 초신성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밀도와 온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성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원자핵이 중성자를 미친 듯이 흡수합니다. 초신성의 R 과정보다 훨씬 극한입니다. 이 환경에서만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금, 백금, 우라늄. 주기율표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들. 오랫동안 이것은 이론이었습니다. 중성자별 충돌을 직접 관측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17년 8월 17일 역사가 바뀝니다. 미국의 라이고 중력파 검출기 시공간의 떨림을 잡아냅니다. 중력파.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신호. GW170827. 1.7초 후 감마선 폭발이 감지됩니다. 나사의 페르미 위성. 같은 방향, 같은 시각. 전 세계에 긴급 알림이 발송됩니다. 70개 천문대가 동시에 망원경을 돌립니다. 1억 3천만 광년 거리. NGC 4993 은하.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킬로노바. 중성자별 충돌 후 방출된 물질이 빛나는 현상. 분광 분석을 합니다. 빛을 무지개처럼 펼칩니다. 원소마다 고유한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결과 금, 백금, 란타넘, 세슘. 무거운 원소들의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론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이 한 번의 충돌에서 만들어진 금의 양, 지구 질량의 수배에 달합니다. 우리 발밑의 금, 결혼 반지의 금, 금괴의 금.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어진 중성자별 충돌.
그때 만들어진 금이 가스 구름에 섞였습니다. 46억 년 전 그 가스 구름이 수축해 태양계가 됐습니다. 금은 지구에 포함됐습니다. 당신이 끼고 있는 반지, 그 금은 중성자별 충돌의 잔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원소는 모두 어디서 온 걸까요?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빅뱅.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는 딱 두 가지. 나머지는 전부 별이 만들어야 합니다. 최초의 별이 켜집니다.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뀝니다. 헬륨이 탄소로, 탄소가 산소로, 산소가 규소로, 규소가 철로, 여기서 멈춥니다. 별이 폭발합니다. 초신성. 극한의 환경에서 철 이후의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코발트, 구리, 아연, 은. 폭발이 이 모든 것을 우주에 뿌립니다. 중성자별이 충돌합니다. 금, 백금, 우라늄. 가장 무거운 원소들이 완성됩니다. 주기율표가 채워집니다.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빅뱅이 시작하고, 별이 이어받고, 초신성이 뿌리고, 중성자별이 완성했습니다. 1세대 별이 죽으며 뿌린 원소. 그 원소가 섞인 가스 구름에서 2세대 별이 태어납니다. 2세대 별은 1세대보다 작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있으니 냉각이 효율적입니다. 작은 구름도 뭉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별이 태어납니다. 2세대 별도 살고 죽습니다. 또다시 원소를 뿌립니다. 더 풍요로운 가스 구름. 3세대 별이 태어납니다. 태양은 3세대 별입니다. 46억 년 전 1세대와 2세대 별이 남긴 모든 원소가 모인 가스 구름. 이 구름이 수축합니다. 중심에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원반이 형성됩니다. 원반 속 먼지와 가스가 뭉칩니다. 행성이 됩니다. 지구가 됩니다. 지구 위에 물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 수소는 빅뱅에서, 산소는 별의 내부에서, 공기 중 질소, 별의 핵융합에서, 뼈의 칼슘, 거대한 별의 탄소 연소에서, 혈액의 철, 별의 마지막 핵융합에서, DNA의 인, 별 내부의 핵융합에서 만들어지고 초신성이 뿌렸습니다. 1997년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DNA 속의 질소, 이빨 속의 칼슘, 혈액 속의 철, 사과 파이 속의 탄소는 붕괴하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 몸무게의 65%는 산소입니다. 별이 만들었습니다. 18%는 탄소, 별이 만들었습니다. 10%는 수소, 빅뱅이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7%, 질소,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철, 전부 별이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별의 잔해입니다. 138억 년 우주 역사의 산물입니다. 1세대 별이 없었다면, 초신성이 없었다면, 중성자별 충돌이 없었다면, 탄소도, 산소도, 철도, 금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도 없었을 겁니다. 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별이 태어나고, 원소를 만들고, 죽으며 뿌리고, 그 잔해에서 새 별이 태어나고, 새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별을 올려다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답은 별입니다. 이제 원소는 갖춰졌습니다.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하지만 이 원소들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구조를 이뤄야 합니다. 별들이 모여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하나의 구조 안에. 은하,
우리 은하에만 별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그 중심에는 태양 주위양의 400만 배에 달하는 초대 주위양 블랙홀이 있습니다. 은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별들은 왜 모였을까요? 그 중심의 괴물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